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증시 폭락을 틈타서 바닥에서 자사주 미친 듯 쓸어 담은 1위 주식 앞으로 3배 그 이상은 올라갈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시장이 사실 뭐 오늘은 뭐 반도체 업종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 보면서 이 그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에 대한 소개까지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이 참 재밌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뭐 엔비디아가 지금 3분기에 또 실적 발표를 했죠. 그래서 실적 발표와 함께 뭐 매출 94%가 나와 주고요. 자, 그러면서 순이익이 뭐 106%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재밌는 게 뭐다? 지금 이 엔비디아의 주가 이런 실적은 좋게 나와줬음에도 시간의 주가가 약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반도체 업종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사실 강하게 치고 가줘야 되는데 엔비디아 역시도 이 AI 랠리를 지속하기에는 지금 이런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주가 자체는 약세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실적이 좋게 나왔고 증가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제가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또 나쁘게 생각하면 예상치 근접했기 때문에 이미 이거 반영해서 뭐 했다?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거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지만 블랙벨이라는 이 출시를 좀 기다려야지만 엔비디아의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역시도 지금 이 블랙벨을 4분기 때 뭐 하겠다. 이 4분기 때 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블랙벨로서 지금 시장에 승부를 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블랙벨로서 승부를 봐줘야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가장 큰 직면에 이 지금 이제 직면한 게 뭐냐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하면요 바로 이제 성장 둔화라는 거거든요. 그 사실상의 블랙벨로서 뭐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긴 했지만 지금 이 성장 둔화라는 게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하다 보니까 사실 주가 역시도 뭐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저항대를 만들어 놓고 뚫고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150달러를 강하게 뚫어내야지만 앞으로 엔비디아에 또 추가적인 강세장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강세장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또 뭐 할 수 있다. AI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실 관련 섹터들에 있어서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강한 상승이 둔화가 된 게 사실 블레벨 출시가 앞에 두고 있다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던 뭐가 문제가 된다. 이 블레벨 출시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는 성장세가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 앞으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이게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이고 앞으로도 실적의 예상치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도 뭐다? 이 성장세 우려라는 건 오히려 어떤 악재를 가지고 오느냐? 피크아웃이라는 악재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성장세가 최고점이 될 것이고 앞으로의 성장세는 이렇게 둔화가 될 것이다. 이게 사실 엔비디아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블랙을 출시해서 너 블랙을 출시했어. 그래 이게 지금 내년 당장 블랙벨 뭐 완판됐고 실적이 좋을 거야. 근데 그 다음은 너 블랙벨 출시한다는 기대감으로 주가 올려놨잖아. 그래서 그 다음은 뭔데? 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도 보면은 우리나라 역시도 뭐 하고 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블랙벨과 함께 HBM 관련돼서 내년 물량이 완판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실적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도 뭐한다. 주가는 하락 추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하락 추세가 연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진짜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우하향 패턴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건 지금 정말로 앞으로 이 블랙웰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반도체 업종들이 굉장히 어두운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고 있고, 뭐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지금 뭐 SK 하이닉스의 뭐 이런 하락은 블랙웰이라든지 이런 엔비디아의 앞으로 미래 추가적인 그 성장, 그다음 블랙웰 이유는 뭔데, 이것 때문이 아니라 뭐 많은 분들이 갑자기 뭐 또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칩스법 폐지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 뭐 이것 때문에 반도체주들이 하락하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근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칩스법 폐지로 넘어가게 되면요,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뭐가 타격을 받게 되겠냐고 하면요, 공급망이 타격받게 돼요. 공급망. 전에도 얘기했지만 머스크 CEO가 원하는 XAI가 지금 뭐 하려고 한다? 엔비디아의 이 반도체를 지금 AI 반도체를 10만 개인가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에서 XAI도 흔들리는 거고요. 엔비디아도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 이게 미국 전체적으로 증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뭐 치스법을 폐지하지 못할 거다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폐지하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바이든 현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퇴임 전에 어떻게든 다 하겠다라고 하면서 TSMC 같은 경우는요, 보조금을 9조 2천억을 지금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을 지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보면은 삼성이라든지 SK 같은 경우도 지금 임기 내 마무리하기 위해서 협상을 서둘러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사실상에 진짜 폐지한다 하더라도 이미 줬던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바이든 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해놓고 간 상황에서 굳이 무리해서 폐지를 해봐야는 또 뭐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저는 칩스법 폐지 자체는 뭐가 된다? 절대로 문제될 것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반도체 업종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블랙의 수율 우려와 함께 수율 우려 플러스 매출 성장세가 예전처럼 가파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반도체 업계에는 가장 큰 악재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저는 그럼 과연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반도체 관련되는 섹터를 우리가 굳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매수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뭘 봐야 되느냐? 이런 이 블랙웰이 지금 정말로 성장성이 둔화가 됐다라고 하면은 블랙웰 이후에 따라와 줄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분석하고 공부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 HBM 뒤를 이을 칩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HBM 개발이 한참이다라고 하면서 차세대 반도체로서 LPDDR이 있고요, GDDR이 있고요, PIM이 있고요, CXL이 있고요, RAM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디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이런 반도체들이 있고, 사실 어디에 사용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이 효율을 내느냐, 뭐 이런 것들, 성능에도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세대 어쨌든 우리는 HBM을 지금 찾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엔비디아 역시도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너희의 앞으로의 추가 성장성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차세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차세대 HBM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또 그래서 공격적으로 내년에 출시라는 게 뭐냐, 바로 이제 차세대 RTX 시리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그래픽 카드로서 RTX 시리즈 생산 50을 생산 중단하고 40을 생산 중단하고 50을 낸다라고 하죠. 내년 1월에 출시한다라고 하면은 이 RTX에 여러분들 탑재되는 게 GDDR입니다. GDDR 시리즈. 그래서 과거까지는 GDDR6가 사용되고 있었고요. 지금 이 GDDR 관련되어 있는 시리즈가 굉장히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만약에 내년 1월 달에 이게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호재, 엎친 데 덮친 격 표현보다 여기에 그냥 진짜로 호재가 또 터진 게 뭐냐?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한다고 합니까? 지금 GDDR7을 발표했는데 지포스 RTX 5090에 탑재가 된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탑재가 되나가 원래 계속해서 올해 탑재하냐 마냐 이런 뉴스거리였는데, 이게 오늘 나온 뉴스 보면 뭐라고요? 오늘 이제 새벽에 나온 뉴스가 결국에 엔비디아가 차세대 메모리로서 삼성의 GDDR7을 선택하겠다라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정말로 독보적입니다. 뭐 HBM에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이미 엔비디아가 과거부터 GDDR만큼은 삼성전자를 최우선으로 사용할 것이고요. 삼성전자 이 GDDR 기술을 굉장히 높게 샀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GDDR 관련해 가지고는 이 엔비디아가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차세대 그래픽 카드 뭐 이런 것들 뭐 메모리 뭐 이런 게 나와줬을 때는 GDDR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검증 단계 완료했고요. 이제 HBM에 있어서 GDDR7이 차세대 메모리로 부상하는 만큼 앞으로 이제 HBM이 무너진다가 아니라 HBM이 지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성장에 대한 이런 가능성이 시장의 문제로 제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GDDR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업계에서도 뭐 하고 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GDDR7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GDDR은 HBM과 함께 AI 분야로 쓰임새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이제 상대적으로 HBM보다 가격도 저렴해요. 저렴한 가격에 속도 자체도 빠릅니다. 전력 효율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등에 대거 탑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까지 그 탑재가 돼준다고 하면 GDDR의 시장 규모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GDDR 관련돼 있는 수혜주를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HBM이 뭐합니까? HBM 돌풍에도 GDDR이 지금까지 죽진 않았어요. GDDR 관련된 뉴스에도 그렇게까지 뭐 시장 자체도 죽지도 않았고 이 GDDR7 메모리가 오는 걸 버티면서 지금까지 기다렸던 게 아닌가 생각해보고 있고요. 삼성 역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뉴스가 나왔잖아요. 탑재된다고. 이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에 제가 봤을 때 최근 이렇게 무너지는 와중에서도 10조에 대한 자사주 매입이 나온 게 아닌가. 정말 이게 내년 1월부터 본격 출시가 돼준다라고 하면은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실적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주가 끌어올리면서 신고가로 또 연결되기는 충분한 게 아닌가를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도 말했지만 아무래도 임원 같은 경우도 158억을 자사주를 쓸어 담는데 이런 것조차 모르고 쓸어 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고 아무래도 한종희 부사장이나 뭐 이런 것들 부회장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쓸어 담았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뭔가는 기다리는 이슈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아마도 GDDR인 부분 뭐 HBM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GDDR 부분이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앞으로 지금 한 3배 뭐 3배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해도 신고가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는데 뭐 삼성전자를 매수하실 분들은 저희도 얘기했지만 지금 최저 매수가는 맞을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오늘은 삼성전자보다는 다른 종목을 얘기하고 싶은 게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이 모멘텀을 가지고서 2배, 3배가 올라도 이제 한 50%좀 오르는 겁니다. 2배, 3배가 오른 게 아니라 전고점까지 올라도. 근데 지금 이제 과거 삼성전자가 이제 HBM을 업계 최초 GDDR7 공개했다는 소식에 에이펙트가 과거 GDDR 관련돼 있는 7 관련돼 있는 수혜주로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에이펙트라는 기업 자체는 보면 알겠지만 미 반도체 지원법안 추진 기대감으로도 상한가에 갔던 기업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보조금 아까 이제 뭐 바이든이 어떻게든 퇴임 전에는 확정하고 간다 했잖아요. 이거 확정되면은 분명히 그때도 이제 에이펙트가 움직일 만한 모멘텀으로도 충분하 생각하고 있고요. 뭐 물론 실적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안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반도체들 좀 죽쓰면서 안 좋아졌던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가 됩니까? 지금 이 3배 삼성전자가 이제 이런 고점까지 똑같은 GDDR이라는 이슈를 가지고서 삼성전자가 50%를 오른다라고 하면은 에이펙트는 똑같은 모멘텀을 가지고 전고점까지만 가져도 지금 자리가 못해도 3배는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에이펙트라는 종목이 더 나은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이펙트라는 종목을 좀 눈여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늘 말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이렇게 가격 전략 잡아드려요.
JMB 같은 경우도 9,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세요. 목표가 2만 원입니다. 딱 가죠.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라 내가 단기 종목에 대한 추천 같은 것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이 강태공이라고 주식 강태공이라고 이 어플을 다운을 받으시면은 100%로 단타라든지 중장기에 대한 부분 100% 무료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다운 받으시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